2차 변론기일은 무려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원심에서 밝힌 사실관계가 부족했건 혹은 잘못됐건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이혼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16일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예고한 대로 이날 변론은 종결이 되었고요. 5월 30일 오후 2시로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 그리고 이혼소송 간 관련성 그리고 이혼 항소심이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항소심은 작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는데요. 그 직후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돌연 노소영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그간 제기하지 않았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쉬운 말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온 것은 알고 계시죠? 이에 노소영 관장이 그래 이제는 나도 이혼해야겠어 이렇게 응소하면서 이혼 의사를 정식으로 밝힌 시점은 그녀가 이혼 반소장을 접수한 2019년 12월 4일인데요. 그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쭉 진행되는 동안 약 3년 정도 진행이 됐죠. 김희연 이사장에 대해서는 별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을 제기한 노소영 관장이 굳이 이혼 항소심 들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김희영 이사장에게 청구한 위자료가 무려 30억 원이라는 점에서 숫자도 상징적이지만 여기서 또 노 관장의 내심 의사를 읽을 수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혼 소송의 1심 결과는 노 관장의 참패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재산의 대부분은 SK 주식일 텐데 이 주식이 전부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또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의 재산 분할 기여도는 한 자릿수에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낮게 인정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노소영 관장은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이혼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을 겁니다. 김희영 이사장에게 30억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경위도 정말 이 상간소송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요. 상징적인 액수의 큰 위자료를 김 이사장에게 청구하여 이혼 소송의 상대방인 최태원 회장을 압박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부정행위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는 공동불법행위라고 해서 한 사람에게 청구하더라도 사실상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가 함께 그 금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외도 등을 따져 물어 위자료 1억 원이 인정되었지 않습니까? 이혼 항소심이 마무리되고 이로써 노 관장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위자료 채권도 확정되어 그 전액이 지급된다면 사실 이후 상간소송은요 공동불법행위자인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노 관장이 이미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최악의 경우 위자료가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 관장 측이 이를 몰랐을 리 없죠. 현재 이 상간녀 소송에서 김 이사장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의 전부 기각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노 관장 입장에서도요. 이미 상간녀 소송에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로지 명분 그리고 압박을 감안한 소송이었을 텐데요. 피고도 상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고요. 또 사실 위자료 액수가 노 관장에게 뭐 그리 중요할까 싶네요. 그렇다 보니 노 관장의 온 관심은 이 상간녀 소송보다는 그 관심의 99%가 이혼 항소심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혼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승소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요? 우선 통상적인 경우라면요. 사실 이혼 항소심 사건의 인용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예전에 비해 이혼 소송 1심 재판부에서 간혹 오판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노 관장 이혼 항소심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경우는요. 이러한 오판을 정말 정확하고 면밀하게 판단하여 정정해주는 편입니다. 4월 16일 2차 변론기일은 무려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변론은 보통 5분 내외로 진행되고 길어진다고 해도 1시간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물론 양측 대리인이 구두로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이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판부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쟁점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면 혹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이라면요. 원심에서 밝힌 사실관계가 부족했건 혹은 잘못됐건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때문에 최태원 씨 측에서 항소에 성공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노관장 측의 항소가 일부라도 인용되냐 혹은 실패하냐인데요. 제 생각에 항소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제외한다는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이를 참작해서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1심에 비해 소폭 더 인정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항소심 들어서 나의 아버지가 예전에 최태원 회장의 부친에게 많은 금액을 비자금으로 지급을 했고 그것이 근간이 돼서 SK그룹이 이렇게 커지는데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나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되어야 되고 또한 이 주식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새로운 논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이 입증이 얼마나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주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도 재산분할 기여도가 소폭이라도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이혼 사건이 마무리되면 김희원 이사장을 상대로 한 이 손해배상 청구 사건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텐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웬만한 쟁점과 주장은 다 정리가 되고 변론 기일도 한두 번 정도 더 진행하면 되는 상황일 거예요. 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마당에 노 관장이 이 상간 소송의 결과를 떠나 굳이 항소까지는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이 주였고요. 상간 소송은 명분과 압박을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기일에 아마 양측 당사자가 또 나란히 출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출석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실 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경우에 3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상고를 제기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정말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길었던 혼인생활 그리고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는 5월 30일이 두 당사자에게도 매우 뜻깊은 날일 거예요. 아마도 법정에 들어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마지막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유익한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